가계부채가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97.9%예요. 그러니까 우리 GDP의 금액과 맞먹어. 그러니까 1600조예요. 가계부채가. 우리 가계부채가 1600조라는 거는 우리 GDP의 97.9%. 물론 우리 가계부채에서 1600조라는 게 우리가 한 100조가 더 붙어 있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100조를 더 붙여놓은 거야. 그러면 97.9%가 가계부채예요. 근데 이거는 한국이야. 이거는 일본이야. 한국과 일본이 한국의 국가부채 GDP 대비 40%예요. 한국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40%예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되냐? 뭐 GDP 40%니까 넉넉 잡고 900조야. 1600조야. 뭐 간단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냐? 일본은 국가부채가 238%예요. GDP에, 일본 GDP의 238%. 우리는 GDP의 40%.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근데 일본은 민간인 부채가 57%예요. GDP 대비. GDP 대비 57%는 GDP에서 가계부채가 거의 없다는 소리. 뭐 정확하게 말하면 57.2%예요. 57.2%니까 57%지. 그러면 한국은 40% 국가부채 무이자야. 이것도 무이자야. 가계부채 1년에 이자가 나가는 게 100조야. 이자가. 문제는 이쪽 돈은 이자가 나가고 이쪽 돈은 무이자라는 소리야. 국가부채는 대통령이 채권을 발행하면 중앙은행이 현금으로 화해서 상용화해야 돼. 그럼 국가가 부채가 늘어나는 거야. 국가 부채를 일본은 왕창 늘려놓고 민간들이 이자 나가는 돈을 다 없애버렸어. 양적 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정들이 이자 낼 일이 없나? 일본 사람들은 이자, 그나마 이것도 거의 무이자에 가까워. 은행 돈도 거의 무이자야, 일본은. 근데 우리는 말이야, 국가 부채는 40%인데 가계 부채는 97.9%. 그러면 이게 세계에서 세계 현재 1위야. 1위. 가계 부채 증가율 세계 1위. 가계 부채 세계 1위. 뭐 이런 나라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아니, 지도자라는, 내가 뭐 정부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이런 정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는 빚이 없고 최소한 빚을 줄이고, 국민은 잔뜩 빚을 지어놓고 이자를 1년에 100조씩을 걷어내. 은행으로 돈이 들어와. 그럼 이게 장사하자는 거예요? 은행 장사? 금융하는 사람 먹여 살리는 나라예요 이게? 맞아요. 일본은 금융하는 사람 안 먹여 살려. 왜? 거의 무이자야.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한심하냐. 우리나라 금융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얼마나, 내가 그 사람들 보면, 내가 강의 인터뷰하다가 마이크를 집어 무슨 뭐가 있으면 막 던져버려요. 우라통이 치밀어. 아니, 개인들이 은행 이자를 그렇게 감당해내다가 가게 문 닫아, 권리금 달아나, 보증금 달아나, 좋은 월급 못 줘, 집에 생활비 못 가져가, 건물주의 보증금은 깎여 떼어나가, 알거지야, 융자 받은 거 있어, 아파트 집채평가 가게 차렸어, 권리금 줬어, 아파트 이자 내야 돼, 못 내, 경매 들어와, 자식들 데리고 산으로 가냐? 세계 자살률 1위야. 뭐 간단한 말해서 가계 부채 증가율 세계 1위, 자살 세계 1위. 이거 정치 성적표 볼만하나? 볼만하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가계 부채 증가율이 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냐고? 자살은 또 왜 세계 1위를 한 번도 안 바꾸냐고?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한 명이 죽어요, 요새 평균. 그런데 자살자는 40명을 넘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동반 자살을 많이 해, 가족 데리고. 도저히 살 수 없다, 이러다 죽는데, 코로나 환자는 병원에서 들어누워서라도 죽어.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면도칼로 팔 자르고 자식들 칼로 다 죽이면서 비참하게 죽는데, 그 사람들은 병원에서 닌게를 꽂고 죽어. 그러죠? 나는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국가를 살리는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망해가냐? 경제 관료들이 미국에서 숫자만 공부했어. 경영학만 전공했어. 뭐 와가지고 실물경제 해봤나? 실물경제 해봤어요? 나는 어릴 때 재벌 양아들, 그래 안 그래요? 그룹을 움직여봤어요. 그룹을 재벌 양아들 하면서. 가짜가 아니잖아요. 그거만 했나? 인간 지구를 통일해 주러 왔잖아. 그러면 내 머리가 일반 머리겠나? 내가 뭐 이런 시시한 경영학을 강의하고 있겠어요? 응? 얼마나 한심스러워. 내가 이 경영학을 강의하려면 하버드 대학 가서 해야지. 아니, 내가 말이야, 이 강의장에서 강의해야 되겠어? 응? 누가 서울대 대학에서 나한테 박사 준다면 내가 박사 바꿔서 발로 차버리지? 그래 안 그래요? 서울대 총장이 나한테 박사학위를, 경영학 박사학위를 발로 차버려. 나한테 정치학 박사 발로 차버려. 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메가버시티 대학, 유니버시티 3만 명, 4만 명 되는 대학이 아니고 100만 명 정도 되는 대학, 메가버시티 대학이 전 세계에 하나 있다면 그 대학 총장이 나한테 학위를 준다고 해도 발로 차버리는데,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청주에다가 충청도 청주를 전 세계 메가버시티를 만들려고 그러죠? 청주에 서울대학교 본부를 글로 옮기죠? 옮겨서 우리 관악에 있는 서울대학은 관악 캠퍼스로 놔두고 서울대학 본부를 청주에다 짓는다고 그랬죠? 우리나라가 거기다 갖다 지으려고 그래. 교육도시니까. 거기 속리산 자락에 서울대학을 멋지게 지어서 100만 명 규모의
코리아 서울 메가버시티. 그러니까 100만 명이 학생이 되는 대학. 그런 대학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그걸로 유학 오도록. 하버드 뭐 저쪽 그 프린스턴 가는 사람들, 옥스퍼드 가는 사람들 일로 오도록. 거기에 신인 허경영이 가서 한 번씩 강의해 주기 때문에 오는 거야. 그 사람 강의 들으려고. 그 사람 강의를 들으려고 100만 명 규모의 대학이 유지되지. 거기에 뭐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 갖다 난다고 거기 100만 명이 올 것 같아? 안 와요. 허경영 신인이 와서 물리학을 강의한다. 원자로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 허경영 대통령의 경영에 대해서 강의한다. 다 와. 전 세계 학자들이 코리아의 서울 메가버시티가 어디냐? 비행기 타고 공항으로 몰려오겠어 안 오겠어? 아이고 말도 마세요. 거기서 내 물리학, 우주 물리학,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암흑 물질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는 거야. 영혼 이전. 한 사람을 복제해서 복제한 애를 하나 만들어 놓고 비행기 타고다 죽으면 그 영혼을 데려다가 복제한 애한테 넣으면 그 사람이 거기서 깨나. 그러니까 항상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하나 복제해놔. 20살짜리를. 걔는 나이가 안 먹어요. 항상 20살 정도로 머물러 있어. 그러다가 자기가 사고로 죽으면 그 영혼을 불러와서 거기다 넣어버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 애가 그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물론 자기 DNA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닮았지. 그러나 유전자 가이즈를 해가지고 키도 좀 키우고 얼굴도 더 잘생기고, 그러나 누구든지 보면 그 사람인 줄 알 정도의 복제를 해가지고 키우는 거야. 집에서 자식처럼. 그러다가 자기가 늙으면 그러 들어가. 그러니까 수명이 있나? 존재할 수가 없지. 또 그 애가 또 그냥 혼자 있나? 또 복제를 해놔? 맞아. 또 늙으면 그로 들어가 버려. 중간에 사고로 죽으면 또 들어가고. 무슨 말인지 알죠? 여자 같으면 한 40살 되면 20살로 들어가 버려. 뭐로 더 젊게 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다시 또 40살 되면 또 20살짜리 복제하는 데로 들어가 버려. 영혼 이전술 이런 걸 내가 강의를 해줘. 뭐 건강한 음식 먹어가지고 뭐 젊어지 꿈 같은 이야기야. 몸은 아무리 잘 먹든 못 먹든 늙어간다면 사이클이. 그거를 정지해준다. 텔레미어 고정. 그 기술도 내밖에 없어. 어떻게 과학자들이 텔레미어를 고정하냐고. 여러분들이 해바라기 씨 하나 만들 수 있어? 그러면 해바라기가 이렇게 서 있다가 해가 있으면 뱅그르르 하루에 한 바퀴 돌 수가 있어? 그런 씨앗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멀쩡하게 서가지고 있는 꽃도 못 만드는데 씨도. 해바라기 씨는 그 만드는 해바라기 씨 안에 해를 향해서 고름이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야 돼. 그거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씨 만들 수 있어? 단백질 조합, 아미노산 조합 아무리 해봐 과학자들이 여러분이 이 지구에 있는 식물의 씨앗 하나를 만들어내려면 지구는 없어져 버려. 다시 또 지구가 탄생해야 돼. 인류의 최고 문화가 오면 그 문화는 다시 제로로 돌아가. 그래서 이건 순환 게임이야. 그래 안 그래? 이 지구 자체가 완전한 순환 게임이야. 순환 게임. 이 완전한 순환 게임인데, 이 순환 게임에 지구라는 건 완전히 순환. 다시 원위치. 문명이 또 21세기, 25세기, 30세기 최고로 발달되면 다시 부셔서 바닷속에 넣어버려. 그리고 다시 또 시작하기 때문에, 순환을 하기 때문에, 하루가 24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특별히 발전된 게 있나 없나? 하루 종일 한 일이 그 다음날 백지가 돼. 그럼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인류의 문명도 그래. 그러니까 순환이니까 여러분 머리가 그걸 개발할 수가 있나? 텔레미어 고정을 할 수가 있나? 여러분들이 영혼 이전을 할 수 있나? 여러분들의 물리학은 간단해. 모든 이 우주는 질량과 에너지로 되어 있다.
그럼 에너지와 질량도 궁극적으로 질량도 불에 태우면 에너지가 된다. 그럼 우주 전체는 에너지다. 그럼 이 에너지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파동성과 입자성. 그러면 파도성과 우주가 파동 플러스 입자. 파동과 입자로 되어 있는데 이 파동과 입자를 제대로 연구해서 알고 있는 과학자가 지구에 있나?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음파, 전파, 내파, 기파, 전파, 파가 많죠? 이 조용한 호수에 파가 있나 없나? 조용한 호수에 파가 있나 없나? 백조도 한 마리 없는 호수에 파가 없어. 근데 누가 돌멩이를 하나 탁 던졌다. 조용한 호수가 파가 끝없이 파가 일어나. 파동이 일어나겠지? 동자는 움직일 동자야. 그러면 그 파가 일어나겠지. 그런데 태평양 바다는 파가 계속 파가 와 놔요? 파가 와 놔. 태평양 바다는 계속 파가 오죠? 이놈의 파가 조용한 데가 있는가 하면은 막 흔드는 데가 있고, 이 땅도 조용한 데가 있는데 어떤 데 가면 수맥파가 막 용솟음 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침대 위에 누워자면 중풍이야. 뇌졸중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게 여러분 눈에 그 파가 보이나? 여기 지금 텔레비전 파가 전파가 보이나? 안 보여요. 맞죠? 그러니까 하늘은 하늘대로 파, 물은 물대로 파, 땅은 땅대로 파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파동. 그 파동이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입자성과 파동성으로 쪼개져. 그러면 그 입자성과 파동성은 나중에 뭘로 쪼개냐? 양자, 전자, 중성자. 거기서 또 뭐가 나와? 거기서 또 뭐가 나와요? 광자가 나와. 거기서 말이면 쿼크가 나오고 힉스가 나오고 광자가 나와. 나중에 이런 물질이 빛으로, 그 에너지 자체가 빛으로 양자 없어져 버려. 그거는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네. 연파로. 내가 여기 누구한테 탁 이러면 과거로 돌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몸을 봐.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야 하네, 여러분. 내가 여러분 레벨을 줘 안 줘? 여러분한테 천사를 넣어줘 안 넣어줘? 이런 것이 얼마나 경영 효과가 있는지 알아? 이거 돈을 벌이려면 나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맞아. 온갖 파동의 대가가, 입자의 대가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려면 그냥 내만 갖다 세워. 그럼 그냥 부자가 돼. 나중에 호갱영이가 나타나면은 그냥 부자가 되고 IMF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간단히 뭐 해야 돼?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이거 딱 보면 벌써 표가 나죠? 양적 완화.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해야 될 거야? 뭐 해야 돼요? 양적 완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데 이 양적 완화가 허경영이가 안 되면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전국을, 우리나라가 딱 코로나를 벗어나면 세계 코로나는 금방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코로나만 벗어나면 그 방법을 전 세계가 모방해 가는가? 그죠? 자, 일본이, 유럽이, 유로화를 쓰는 유럽이 평균 가계 부채율이 80%예요. 80%.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일본의
우리 유로화를 쓰는 나라들이, 내가 정신, 유로화를 쓰는 나라들이 평균 부채율이 50%예요. 자, 유로화를 쓰는 나라들의 국가 부채가 80%예요. 평균이. 정확하게 말하면 82%. 82%. 무슨 이해가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사람들은 가계 부채는 줄이고 국가 부채는 우리보다 많아. 그러니까 국가가 재정 지출을 늘려줘서 민간 부분의 빚을 정리해줘 가는 그런 추세야. 이 세계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국가가 케인즈의 경제 이론을 지금 전 세계가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 경제 무너졌어. 하이에크의 시장 경제 이론이 약간 주춤하는 사이에 케인즈의 거시경제 이론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이에크의 미시경제는 살짝 밀려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주도의 경제가 나타나야 돼. 관이 나타나서 경제를 빨리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거예요. 일본이 양적 완화를 8,000조를 했어. 국가부채가 늘어났지 당연히. 양적 완화 8,000조를 해서 민간 부분 부채를 다 없앴어. 어때요? 내가 우리나라 국가가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우리나라 모든 돈과 수표의 모양을 뭘로 바꾼다고? 허경영 얼굴이 들은 걸로 바꿔. 안 들은 수표 돈 쓸 수 있나? 지하자금 100% 없어져. 들고 나올 수 없어. 감옥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노? 그 돈이 전부 1,000조 정도 돼. 그걸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돈이야. 알았죠? 찍어내기만 돼. 인쇄만 하면 돼. 그러면 그 사람 그 돈들은 지하에서 휴지로 사라져. 두 번째 1,000조는 양적 완화로 해서 채권을 걸고 대통령이 한국은행에 보내. 현금화해. 한국은행이 그걸 바꿔줘.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야 돼. 그럼 한국은행이 돈을 발권을 해. 그러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겠지. 국가 부채 좀 늘려야 돼요. 일본이 238%인데 우리가 40%를 왜 고집해? 얼마든지 괜찮지. 그래가지고 1년에 100조가 나가는 국민들의 이자를 없애줘야지.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서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이자를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주택 하나 간신히 구해가지고 지금 이자 내고 있는데 그것도 집에 잡혀가지고 가게를 차렸네. 그러면 이거 이래저래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살려줄 사람이 여기 서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의무적으로 18세부터 1억씩을 주게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가계부채 다 없어져. 한 집에 자녀 셋이만 있으면 5억이 들어와. 맞아. 5억이 뭐야? 공돈이야. 국가 빚이 국가에서 그냥 주는 거야. 그 대신 국가가 빚을 끌어안고 담보도 안 잡아. 그냥 줘. 그러면은 식구 많은 사람이 많이 가져가죠. 그러면 빚이 많은 사람이. 그러면 우리 가계부채가 다 사라지겠어 안 돼? 그러면 연간 100조의 이자가 나가 안 나가? 경매가 스톱돼. 경매 없어져. 다 빚 갚아버려.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는 산천 초목을 돌아다니면서 절간에 가서 밥 얻어 먹고 살아도 살아. 가족 데리고 팔자가 편해. 맞아 안 맞아요? 그냥 목탁 하나 들고 다니면서 머리 깎고 가족끼리 줄줄이 뒤따라 다니면 그냥 밥 얻어 먹고 탁발해서 먹고 살아도 신간이 편해. 왜? 매월 150만 원씩이 나오니까. 5명이. 야 그냥 우리 저 성복이나 하나 있고 전국에 유람이나 하자. 예를 들어 하는 말이고 무슨지 알죠? 그냥 보헤미안이 돼서 돌아다녀도 매달 대전에 가서 통장을 찍어도 150만 원, 부산에 가서 찍어도 150만 원, 제주도 가서 찍어도 150만 원. 가족들 그 5명과 합치니까 한 7, 800만 원 들어오잖아. 맞아.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니고 싶은데 다 다녀.
그런데 일하고 싶으면 또 가서 일하면 돼. 놀고 싶으면 놀고.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허겁지겁 살았던가 한번 생각해봐. 이거 여러분 헛고생한 거야. 나중에 돌아갈 때 봐. 야, 내가 뭘 과연 이루어놨다는 거냐? 내가 그렇게 직장 다니면서 번 돈이 백화점에 다 들어가고 뭐 남은 거 뭐야? 은행에 재폐지 있는 집다가리 하나 그 안방에 기대가지고 주고 가는 거예요. 자식들 쳐다보면. 인생이 그렇게 무상해서 되겠어요? 허경영과 함께 하면은 너무너무 좋은 백궁이 기다려 안 기다려? 또 이 지상은 낙원이 돼.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하라고야. 일하고 싶은 사람 좀 놀자 이거야. 자연스럽게. 맞아 안 맞아? 그럼 일하고 싶은 사람은 직장이 매니가 돼. 놀고 싶은 사람은 그냥 놀아. 좋아 안 좋아요? 이런 낙원을 왜 불안지경으로 만들어? 맞아 안 맞아요? 나는 이런 거는 일도 아니야. 해바라기 씨 하나 만드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금 지구를 평정하는 거 이거는 그냥 내가 10분이면 청와대에 앉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야. 관계 장관 불러서 10분이면 우리나라를 살려버려. 5천만 명의 고민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려. 그러면 국가 부채율이 좀 올라가겠지? 그래, 국가 부채는 나라가 좋아지면 천천히 갚으면 돼. 맞아 맞아. 이자가 없으니까 세월이 흘러갈수록 돈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국가 부채 이게 나중에는 아무 값어치가 없어져 버려. 아, 웃겨 안 웃겨요? 어? 아, 옛날에 어머니들이 6.25 때 빚진 거 아무리 빚지 말아봐 지금 보면 100만 원도 안 돼. 그래 안 그래? 이거는 세월이 올라가면 국가 부채는 떨어져 버려. 뭘 좀 아세요? 근데 이거는 놔두면 가계부채 1600조 놔두면은 1년에 100조 정도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러면 국민들 죽는 소리가 막 들려. 자살하는 소리가 막 들려. 이거 지도자가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요. 내가 뭐 때문에 30년 동안 인기 1위를 유지하고 있느냐? 그래 안 그래? 지금 이번에 뭐에 1등 했죠? SNS 지지율도 1등이고 또 젊은 애들이 하는 거 페이스북 1위죠? 그럼 페이스북 언론이라고 종합적인 1위 그거 한번 띄워봐. 자, 미국은 가계부채가 75%야. 국가부채가 105%야. 미국은. 그러면 국가부채가 가계부채가 75%고 국가부채가 105%. 우리가 이 정도로 올라가면은 해결이 돼요. 맞아 안 맞아? 이거 뭐 이거 좀 올라갈 거고 이거 좀 올라가겠지. 그래 안 그래? 맞아 안 맞아? 미국이 얼마나 달러를 많이 찍어내? 맞죠? 그래서 양적 완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 응? 뭐? 자, 허경영 1위죠? 110만 조회수. 이재명이 얼마요? 2만 3천. 이게 얼마나 소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소통의 귀재. 30년 동안 계속 1위권에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래 안 그래요?